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토치로 이용한 딥러닝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보다 우리가 코딩을 짤 때 있어서 보통 우리가 행렬 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 모델을 짤 때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하든 뭐 이미지 처리를 하든 자연어 처리를 하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그 데이터를 행렬로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매트릭스로서 저장을 하게 되고 연산을 할 때 있어서도 그 매트릭스끼리의 연산으로 딥러닝 네트워크 그 자체가 이루어져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네트워크 하나 몇 개 정도 사용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복잡한 네트워크를 사용할수록 뭐 네트워크끼리 합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가적인 연산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연산함에 있어서 가끔씩 이 데이터의 차원을 좀 바꿔야 될 때도 있고 데이터들끼리 합치거나 나누거나 이런 연산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파이토치에서 행렬 연산을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기본적인 함수들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아마 이런 고급진 연산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BMM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치 연산 해가지고 BMM과 맷별이라는 걸 한번 볼 건데 배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옆에 있는 행렬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1, 2는 1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리고 1, 2, 4, 5는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곱하면 당연히 1 곱하기 2 행렬이 연산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연산들, 이런 데이터셋을 보통 학습을 시킬 때 배치로 학습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런 다양한 연산들이 우리가 이 연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산들이 배치 개만큼 256개, 512개만큼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문으로 이거 하나하나 다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연산 시간이나 뭐 저장 공간 같은 게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정해진 연산 있잖아요. 정해진 연산, 정해진 행렬 곱 연산들을 배치 단위로 한 번에 묶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BM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제가 옆에 보면 A는 어쩌고 B는 어쩌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게 행렬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맨 첫 번째 차원을 배치로 놓잖아요. 그래서 배치 보통 뭐 256이나 510이나 그런 걸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B도 마찬가지로 배치 사이즈를 맞춰줄 때 이 배치 단위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연산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 2, 0, 1 이런 것들은 다 1 곱하기 2죠.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n은 1이고 m은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B 곱한 행렬 여기는 2x2 행렬이죠. 그래서 2, P도 2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제가 A는 NM, 차원을 NM으로 뒀어요. 그리고 B는 M이랑 P로 뒀어요. 보시면 이 M이 둘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M 들어가고 여기도 M 들어가고 당연히 우리가 행렬 곱을 할 때 첫 번째 곱하는 것의 두 번째 차원과 두 번째 곱하는 행렬의 첫 번째 차원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성분과 여기 첫 번째 성분은 같다, 값이. 그렇게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배치는 256개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B는 256이고 그러면 연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야 돼요? 우리가 이 연산을 하면 일단은 1 곱하기 2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256개 배치에 대해서 그걸 모두 연산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B 256이 나오고 N 첫 번째 거 1이 나오고 P 두 번째 거 2가 나와야 됩니다. 1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2행렬을 하면 1 곱하기 2행렬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배치 256개에 대해서 동시에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BMM, AB라고 하면 이게 동시에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렬 연산, 행렬 곱끼리의 연산, 데이터와 데이터끼리의 곱의 연산인데 각 데이터들이 다 배치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연산을 행해야 될 때는 BMM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torch.bmm ab를 해도 되고 단축키로 a 골뱅이 b로 해도 똑같은 연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가서 지금 제가 여기 a랑 b를 그냥 제로 행렬로 놓을게요. 그래서
256개의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5바이 6행렬이랑 똑같은 배치가 있고 6바이 7행렬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래서 C는 torch.bmm의 a, b 그 다음에 제가 C의 쉐이프를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256, 57 이렇게 여기 성분들이 나오고 여기 6차원, 두 번째 차원과 A의 두 번째 차원, B의 첫 번째 차원은 제거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계산이 돼요. 아까 제가 여기 차원 맞춰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안 맞춰주면 에러가 뜨게 됩니다. 미스매치라고. 그렇죠? 여기 미스매치라고 뜨기 때문에 항상 BMM을 사용할 때는 여기 우리가 행렬 계산할 때 처음 맞춰두듯이 항상 맞추어 줘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단축키로 A 골뱅이 B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해볼게요. 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torch.bmm 연산을 통해서 배치 단위로 똑같은 연산, 똑같은 행렬과 행렬의 곱을 행해야 될 때 이렇게 배치 단위로 BMM을 사용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M의 단축키는 골뱅이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여기 A 곱해진 행렬 데이터도 배치해서 뽑아오고 B도 배치해서 뽑아올 때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A는 우리가 딥러닝 연산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배치 데이터예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모든 A에 어떤 A가 오든 B는 똑같이 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A랑 B랑 다 다르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이때 보시면 여기 B는 다 1, 2, 4, 5로 갔죠? 1, 2, 4, 5로 갔죠? 이렇게 배치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와요. A는 배치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다 다른데 B 같은 경우 항상 똑같은 행렬을 곱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B를 굳이 배치로 하지 않고 B는 A의 모든 배치에 동일하게 연산이 적용됩니다 할 때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맨뮬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모두 다 배치 연산으로 달라질 때는 BMM을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하나가 모든 A의 B개 배치에 동일하게 연산될 때는 맨뮬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맨뮬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경우는 여기 B가 안 붙어도 돼요. 그리고 B가 안 붙어도 돼요. M 곱하기 P 그래가지고 여기 M이랑 B의 M이랑 이것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하면 여기에 M 둘 다 사라지고 MP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톨치점 맨물 같은 경우는 B를 번거롭게 B게, 스몰 B게 복사할 필요 없이 그냥 맨뮬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맨뮬.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것도. 자, 이렇게 똑같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뮤시를 하고 C를 톨치점 맨뮬 A, B 이렇게 하면 여기 256 배치가 없다 하더라도 5,7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거 굳이 배치계만큼 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B는 곱해지는 B 행렬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 매스킹이라는 거 할 때 사용을 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지는 배치 단위로 다 들어오는데 그 이미지에다 동일한 필터를 씌우거나 그 각각 이미지보다 동일하게 영역을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여기가 이미지 이렇게 나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일한 걸 다 곱해주기 때문에 여기 필터 들어가고 그럼 여기 맨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뮤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맨뮤 헷갈리신 분들은 B를 배치 개수만큼 복사해서 B 있잖아요. B를 B, M, P 해놓고 B개를 동일하게 복사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repea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 M, P 차원을 유지를 하되 이 M, P를 새로운 차원에다 B 배치개만큼 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B.repeat 누르고 원래 보존해야 되는 차원 있죠? 원래 보존해야 되는 M하고 P는 1로 둡니다. 그리고 앞에 B를 붙이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BMP가 돼요. 이게 배치만큼 앞에 복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보면 우선은 C는 B.repeat
256, 1,1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256개 뒤에 차원 6, 7은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256이 앞에 붙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C를 A와 B의 맵률로 두면 맵률이 아니라 B의 맵률로 두면 그대로 5,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6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취향 차이예요. 맵률을 쓰거나 repeat만큼 복사를 한 다음에 BMM을 쓰거나 그거는 취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배치 연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BMM과 맵률에 대한 차이점 알아두시고 사용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BMM이나 맵률이나 하기에 앞서서 중요하게 제가 키포인트로 찝었던 것이 요 차원 맞추는 거였어요. 차원 맞추는 거. 이런 식으로 차원 맞춰야 되는 건데 차원이 가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렬을 곱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2,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1, 2로 차원을 바꾼 다음에 연산을 행해야 그래야 에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트랜스포즈입니다.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뭐 A.T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2x2 행렬, 그러니까 2차원짜리 행렬에 사용을 하기 편한 거고 이런 식으로 배치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3차원, 4차원 뭐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면 이거 .t를 사용하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특정 차원끼리 트랜스포즈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뒤에 .트랜스포즈를 붙여요. 그 다음에 뒤에 서로 맞바꿀 차원 두 개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기가 카운팅한 차원이 첫 번째 차원이 1차원이 아니라 0차원, 1차원, 2차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차원이 늘어나면 다음 차원 3차원이 되는 거죠. 파이썬은 항상 0부터 카운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transpose 1, 2 하면 여기 첫 번째 n, 두 번째 m 이것끼리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b, mn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0과 1을 바꾼다 하면 이 b와 n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n, b가 되고 0과 2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b와 m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a는 torch.0세 256, 6, 7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C는 A. transpose 1,2 그리고 print C.shape 아이고 오래났네 shape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7,6이 돼야겠죠. 그쵸? 여기 6,7인데 1,2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원을 바꾼다 했으니까 7,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 수가 있냐? A가 이런 식으로 있고 B가 torch zeros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좀 바꿔볼까요? 87. 근데 내가 여기 보시면 B를 A랑 맨유를 BMM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차원이 안 맞잖아요. 6,7에 7,8을 곱해야 되는데 8,7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BMM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A, BMM, B. transpose 1,2 하면 어떻게 되냐면 A는 어떻게 돼요? 256,7이고 그 다음에 B. transpose 1,2는 어떻게 돼요? 250,7,8이죠. 그러면 77 사라지고 이제 연산 결과는 256,6,8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6,8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BMM을 사용하기 전에 트랜스포즈를 입혀주는 방식으로 먼저 우리가 차원을 바꿔놓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응용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벡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벡터예요. 톨점 0에 256, 뭐 10차원짜리 벡터라고 할게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매 배치마다 A의 inner product, 즉 내적을 배치마다 한 번에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A와 A 배치하면 256,1이 나와야겠죠. 왜냐면 내적하면 이건 스칼라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지금 원래 스칼라 내적 어떻게 해요? 원래 예를 들어서 A의 데이터 한 개를 내적하려면 1,10 곱하기 10,1 해가지고 1,1로 만들어야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긴 그냥 10차원이라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바꿔야겠죠. 그쵸?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1,10으로 만들어야 되고 10,1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가상의 차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쵸? 가상의 차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 가상의 차원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가상의 차원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view입니다. view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bnm이 있을 때 a.view 해가지고 nm-1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파이썬이 좀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n이 있네, m이 있네? 근데 우리 원래 차원의 b의 nm이었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b인가 보다라고 계산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아까처럼 256,10이었죠. b, n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b, 1,n으로도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b, n,1로도 바꿀 수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 내적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a.view view에 b, 마이너스 1,n 이렇게 하면 b랑 n이랑 둘 다 있는데 여기 뭐지?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차원을 생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새로운 차원을 생성해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b는 a.view에 256,-1,10 한 다음에 print b.shape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새로운 차원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256,10인데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이미 다 차원이 채워져 있는데 여기 뭐지? 하면 여기 새로운 차원을 생성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널 프로덕트 할 때 1,10이랑 10,1을 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bmm a.view 256,10,-1 이러면 첫 번째 거는 1,10이 되고 두 번째 거는 10,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b.shape을 해보면 256, 1,1이 되죠. 그런데 이 1,1 다 필요 없죠. 그쵸? 우리는 256 이것만 필요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지울 필요가 있죠. 지워주는 거 어떻게 하냐? 자, 이 전체를 .view 마이너스 1 그러면 256, 1인데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거 256이구나.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파이도치가.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view 함수 같은 경우는 알아서 남는 차원을 메꿔줍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anspose와 view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reshape이라는 것도 있는데 view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거 그냥 reshape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여기 대괄호를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view랑 reshape이랑 하는 기능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view랑 reshape이랑 하는 기능은 같아요. 대신에 reshape은 여기 대괄호 한번 더 써줘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고 자, squeeze와 unsqueeze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약간 직관적으로 우리가 가상의 차원을 부여하는 거예요. 가상의 차원을 부여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중간에 제가 행렬에 가상의 차원을 붙여가지고 내적을 하기 쉽게 만들었잖아요. BMM을 쓸 수 있게. 그런데 여기 BNM인데 말 그대로 여기 0, 1, 2였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unsqueeze 3이라고 하면 이 세 번째 차원이 가상의 차원이 되도록 리쉐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1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원래 자리 1 있죠. 여기 n 자리 있죠. n 자리. 이 자리를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밀어내고
가상의 차원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1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예제 있죠? 이거 어떻게 또 다시 써볼 수 있어요? 위에 torch.zeros 해놓고 우리가 b는 처음 만들어야 되는데 1,10이죠. 그러면 256, 1, 10이니까 a.unsqueeze의 1 bmm a.unsqueeze의 2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5에 .view -1 한 다음에 print b.shape 누르면 우리가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취향 차이예요. view를 쓰든 reshape를 쓰든 취향 차이고, 자, view -1 대신에 우리가 가상의 차원을 생성할 수도 있고 가상의 차원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squeeze가 가상의 차원을 없애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가상의 차원 없애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view를 했던 데가 여기 view가 지금 view를 안 쓰면 여기가 256,1,1인데 우리 지금 0, 1 두 번째와 첫 번째 차원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 되죠. 어떻게 하냐면 squeeze 2 squeeze 1 두 번째 차원, 첫 번째 차원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 똑같이 결과가 나오죠. 만약에 이것만 안 하고 squeeze 2만 한다면 256,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eshape, view, squeeze, unsqueeze 전부 다 약간씩 다른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끼리의 어떤 내적을 하고 싶다. 이거 inner product 특히 이거 attention 자연어 처리할 때 attention 메커니즘, self attention 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차원 계산으로 여러 가지 연산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까지는 행렬을 가상의 차원을 추가한다던가 그런 축소한다던가 해가지고 우리가 BMM이나 맨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봤는데, 가끔은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끼리 이렇게 쌓을 때가 있어요. 두 개의 다른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끼리 합친 다음에 걔네들이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웃풋끼리 쌓을 필요가 있어요. 쌓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아래로 위아래로 쌓을 수도 있고 양옆으로 쌓을 수도 있고 쌓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쌓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2차원 행렬에서 이야기를 위아래로 쌓을 수도 있고 양옆으로 쌓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위아래 세로 방향을 우리가 vertical 방향이라고 하고 가로 방향을 horizontal 방향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 버티칼 치는 거 있죠? 세로 방향이고 우리 horizon 지평선이라고 하죠. horizontal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행렬을 대할 때는 이게 2000 이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V스택과 H스택은 처음 두 개만 이용하고 나머지부터는 그냥 무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V스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첫 번째 차원, 이 vertical 차원으로 쌓아라 라는 의미가 되고, H스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차원으로 쌓아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H스택과 V스택 먼저 한번 볼 건데, 내려가서 A를 다시 7,5 이런 식으로 잡고 B를 똑같이 할게요. 그리고 C는 torch.vstack A, B 그 다음에 C.shape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게요. vstack은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괄호 붙여야 돼요. 자, 이러면 첫 번째 차원 중심으로 스택이 됐죠. H 스택을 해볼게요. H 스택을 해보면 이게 14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 세 번째 차원부터는 어떻게 건드려? 라고 궁금하잖아요. 세 번째 차원부터는 별도의 다른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사실 vstack, hstack 사용 안 하고 이 함수를 쓰는 게 사실 마음 편해요. cat이라는 함수인데 이거 concatenate SAT라는 이거에 약간 여기 cat 이것만 따온 건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사원으로 SATA, 여기 첫 번째 사원이라고 언급했지만 파이썬에서 0으로 인식하죠.
0번째로 쌓아라 하면 0번째 쪽을 쌓고, 첫 번째로 쌓아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쌓아라, 두 번째로 쌓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요 5, 마지막 차원을 쌓고 싶다 했을 때는 우리가 torch.cat 그래서 A하고 B,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쌓이겠네요. 그러면 두 개 말고 여러 개 더 쌓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15 한 번에 쌓아볼게요. C하고 D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25가 나오네요. 그쵸? 25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cat 함수, v스택이나 h스택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고 저는 cat 함수를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cat 넣고 합칠 거 쭉 안에 넣고 안에 차원 맞춰주고.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원 어긋나 버리면 이거 안 쌓입니다. 네, 안 쌓이죠. 그쵸? 항상 맞춰야 되고 쌓일 차원만 달라야 돼요. 똑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그런 식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v스택이랑 cat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행렬 아웃풋끼리 합치거나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BMM 앞에서 했던 거랑 그 다음에 구조 변화하는 거랑 V스택, H스택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다르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 뒤에 이거 두 개 바꿔야 되잖아요, 차원을. 그러면 시점 트랜스포즈 1,2 이런 식으로 하면 이 7이랑 15랑 자리 맞바꾸죠, 그쵸? 다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at이라는 함수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우리가 어떤 행렬을 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이 행렬의 차원을 복제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냥 다시 쉐입 넣어서 하기 귀찮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가 어떤 행렬이 있는데 256, 2, 7, 8 이런 4차원짜리 행렬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저 A를 똑같이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로세 A.shape 제로 쉐이프 사이즈 해가지고 0 A.size 1 이런 식으로 다 나열하기 귀찮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이게 몇 차원짜리인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쉽게 A.clone 이거 해버리고 네, 이렇게 해버리면 쉽게 A가 B로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B는 A다 해버리고 B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학습을 시킬 때 여러분 백프로포게이션 시키잖아요. 그럴 때 B의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A한테 먹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A와 B는 엄연히 구분을 하고 싶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버리면 B가 A한테도 영향을 줘버려요. 클론을 써버리면 B는 B대로 학습이 되고 A엔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학습을 시킬 때. 그래서 클론을 써버리면 이 B와 A 사이의 그레디언트는 끊어버리면서 A의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론 함수는 A의 근데 성분 값까지 똑같이 복제해요. A를 아예 클론, 복제를 해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이거 근데 구조는 가져오고 싶은데 값까지 굳이 복제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을 때 똑같이 제로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런데 이 안에 값은 좀 알기 귀찮을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zeros like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print b shape 이런 식으로 하면 a의 차원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것들을 전부 0으로 채운 행렬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성분 값까지 복제하기는 싫고 zeros like를 쓰면 모든 성분의 값이 0이 되면서 차원은 a랑 똑같은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로 채우고 싶잖아요. ones like를 쓰면 돼요. zeros like, ones like 하면 모든 성분의 값이 각각 0과 1이 되는 A와 구조를 똑같이 하는 그런 행렬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ones like라고 해볼게요. ones like라고 하고 이거를 B를 한번 프린트 해보면 이거 1로 전부 도배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1로 도배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nes like, zeros 하고 뭔가 차원 복사하기 싫을 때 그냥 like로 채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차원의 개수 다 일일이 긁어오는 그런 불편함은 좀 감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zeros나 cat이나 뭐 squeeze나 다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재적소의 transpose나 view나 BMM 맵열 그리고 이런 행렬을 채우는 거, 클론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마주했을 때 혹은 그런 어떤 논문을 보고 거기 있는 소스 코드를 읽을 때 우리가 차원 분석을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볼 때 이런 행렬들의 차원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토치로 딥러닝 모델을 구현하실 때도 이런 차원 분석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잡아 나가는 것이 디버깅 할 때는 아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함수들을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코딩 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